여러분, 제 나이 50줄에 접어들었습니다.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적다는 생각에 가끔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곤 합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 참 평범했습니다. 그저 가족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렸죠. 그런데 아주 오래 전부터 제 가슴 한쪽에는 말 못할 비밀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불씨처럼 숨죽여 타오르던, 그래서 더 시리고 아픈 사랑 이야기입니다.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했던, 그래서 혼자 품고 삭혀야 했던 제 삶의 깊은 그림자 같은 이야기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이런 금지된 사랑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제 아내는 김미희입니다. 그리고 김미연은 미희의 일란성 쌍둥이 동생이죠. 둘은 얼굴도 목소리도 정말 똑같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도 미희를 구분하기 어려웠을 정도로요. 제가 미희와 결혼하게 된 것도 어쩌면 미희와의 운명 같은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저는 친구 김인식의 소개로 미희를 만났습니다. 풋풋했던 28살, 저는 건축 현장에서 잔뼈가 굵어가던 평범한 청년이었죠. 미희는 도서관 사서로 일하는 단아하고 조용한 여인이었습니다. 처음 본 순간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건 미희의 맑고 깊은 눈빛이었어요. 꾸밈 없는 미소는 제 얼어붙었던 마음에 따뜻한 불을 지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연애다운 연애 한번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일만 알았죠. 그런 제게 미희는 마치 한 떨기 수줍은 꽃 같았습니다. 미희와 연애를 시작하고 몇 달 뒤 처음으로 미희네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이었습니다. 마침 미희의 동생 김미현도 집에 있었죠.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미희가 둘인 줄 알았으니까요. 김미현도 미희처럼 단아하고 차분한 인상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미희와는 다른, 좀 더 밝고 생기 넘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미희와 김미현을 구분하기 위해 한동안 애를 먹었습니다. 목소리도 똑같아서 전화 통화를 할 때는 더욱 혼란스러웠죠. 그렇게 1년여의 연애 끝에 미희와 저는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우리는 종종 김미현과 함께 만났습니다. 부부 동반 모임이나 가족 식사 자리에 김미현이 합류하는 경우가 많았죠. 어쩌면 그게 문제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저는 김미현에게서 미희와는 또 다른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김미현은 미희보다 좀 더 활달하고 유머러스했습니다. 제가 하는 농담에도 잘 웃어주고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모습이 저를 편안하게 만들었죠. 그녀는 제게 미희가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는 듯 했습니다. 미희는 조용하고 안정적이었지만 가끔은 너무 차분해서 저의 답답함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반면 김미연은 제 마음을 읽어주는 듯한 따뜻한 위로와 유쾌함으로 저를 웃게 만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만난 동창 이재환, 김성준 등과 거하게 술을 마시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 불이 켜져 있었고 소파에는 누군가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미희라고 생각했죠. 얼마나 고된 하루를 보냈기에 저렇게 잠이 들었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운 머리카락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 살살 쓸어내리는데 그녀가 몸을 뒤척이며 제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술기운에 저도 모르게 그녀를 안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저는 그녀의 옷을 벗기고 뜨거운 입맞춤을 퍼부었습니다. 그녀도 저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저에게 응했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살결은 저를 더욱 깊은 욕망 속으로 이끌었습니다. 뜨거운 숨결이 오고 갔고 우리는 마치 오랜 연인처럼 뜨겁게 서로를 탐닉했습니다. 그날 밤 제 이성은 완전히 마비된 채 본능에만 충실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제 옆에 누워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김미현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죠. 어젯밤 술에 취해 아내인 미희가 아니라 처제 김미현과 밤을 보냈다는 사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김미현도 제 옆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혹시 저를 원망하고 있을까? 아니면 저처럼 혼란스러워하고 있을까? 저는 서둘러 옷을 입고 침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거실에는 미희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미희의 뒷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제 양심이 저를 갉아먹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김미현과 마주할 때마다 어색함과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김미현도 저를 피하는 듯 보였습니다. 서로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어색한 침묵만 흐르는 날들이 이어졌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밤 이후로 제 마음속에는 김미현에게 향하는 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죄책감과 동시에 김미현에게서 느꼈던 뜨거운 감정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손길, 그녀의 숨결이 생생하게 제 기억 속에 남아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날 밤의 일은 저와 김미현이 사이에 묘한 장막을 드리웠습니다. 서로 피하면서도 동시에 서로를 의식하게 되는 기묘한 상황이 벌어졌죠. 저는 김미현의 눈빛 하나, 작은 몸짓 하나에도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그녀 역시 저를 향한 시선을 숨기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존재를 강렬하게 느끼면서도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죄책감과 욕망이 끊임없이 싸움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욕망은 마치 걷잡을 수 없는 들불처럼 제 마음을 태웠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날 밤의 기억은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김미현에 대한 감정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미희와 함께 있을 때도 자꾸만 김미현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제 아내와 똑같은 얼굴을 가진 그녀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스스로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김미현에게 기울어져 있었죠.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비열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김미현에게서만 느낄 수 있었던 특별한 감정들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김미현에게 용기를 내어 연락했습니다. 할 이야기가 있으니 잠깐 만나자는 저의 제안에 김미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승낙했습니다. 우리는 집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저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의 일에 대해 사과하고 싶다고, 그리고 그때 이후로 김미현에게 묘한 감정이 생겼다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얼굴은 화끈거렸습니다. 김미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는 그녀의 모습에서 알 수 없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한참 뒤 김미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김미연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미연 오빠, 저도 사실 오빠랑 똑같아요. 그날 이후로 오빠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미희 언니한테 죄책감이 들어요. 근데 또 오빠가 자꾸 생각나고.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못된 년 같아요. 그녀의 고백에 저는 안도감과 동시에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저 혼자만의 감정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았지만 동시에 이 금지된 사랑이 가져올 파장에 대한 두려움도 커졌죠. 하지만 이미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이후로 몰래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데이트는 주로 주말 오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미희에게는 친구 박미숙을 만나러 간다고 둘러대고 김미현도 비슷하게 변명하며 나왔죠. 우리는 주로 인적이 드문 한적한 교외로 드라이브를 나갔습니다. 멀리 떨어진 바닷가나 산속 카페를 찾아갔죠. 차 안에서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릴 적 이야기,
꿈, 고민, 그리고 서로에게 숨겨왔던 속마음까지. 김미연은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고 저 역시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미희에게는 말하지 못했던 제 속마음을 김미연에게는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치 잃어버렸던 저 자신을 되찾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제 마음의 짐을 잠시나마 덜어주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은 늦은 밤까지 이야기를 나누다 김미연의 자취방에서 함께 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감춰왔던 서로에 대한 감정을 확인했습니다. 뜨거운 입맞춤과 함께 우리는 다시금 서로의 몸을 탐했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몸이 제 품에 안겼을 때 저는 세상의 모든 것을 잊고 오직 그녀에게만 집중했습니다. 그날 밤 김미연은 제 품에 안겨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김미연 오빠 미안해. 미희 언니한테 너무 미안해. 근데 오빠랑 있으면 너무 행복해. 내가 너무 못됐지? 용서받을 수 없을 거야. 김미연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저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더욱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죄책감과 욕망 사이에서 저는 갈등했습니다. 이 관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김미연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주는 위안과 행복은 제 삶의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저는 이 덧없는 행복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저와 김미연의 은밀한 관계가 깊어질수록 제 가정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퇴근 후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김미연을 만나러 가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미희에게는 회사 야근이나 동료 이성우와의 회식 핑계를 댔죠. 처음에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던 미희도 점차 저의 잦은 외출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서운함과 불안감이 맴돌았습니다. 미희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늦어요? 회사 일이 그렇게 많아요. 요즘 부쩍 피곤해 보여요. 미희의 질문에 저는 괜히 짜증을 내며 대꾸했습니다. 나 바쁘니까 그렇지. 당신이 뭘 안다고 자꾸 따져 물어. 나는 당신 생각해서 뼈 빠지게 일하는데 당신은 잔소리만 늘었어. 저의 날카로운 반응에 미희는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런 미희의 모습에 더 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김미연을 향한 마음은 걷잡을 수 없었고 저는 결국 미희에게 더 소홀해졌습니다. 제 마음은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김미연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와 미희 사이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대화는 줄어들고 침묵만 흐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부딪히며 다투는 일도 잦아졌죠. 미희는 제가 변했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미희 여보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변했어요? 저한테 불만이 있어요? 요즘은 제가 말만 걸어도 피하는 것 같아요. 저는 미희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속에 감춰진 비밀이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미희는 제가 다른 여자가 생긴 것이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휴대전화를 몰래 살펴보거나 제 외출 시간을 꼬치꼬치 캐묻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저는 미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더욱 교묘하게 김미현과의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심장이 졸아드는 것 같았지만 들키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어느 날 미희가 제 휴대전화에 저장된 김미현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김미현의 생일에 제가 찍어준 사진이었죠. 미희는 사진 속 김미현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저에게 달려와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희 이게 뭐예요? 왜 김미연이 사진이 당신 휴대폰에 있어요? 당신 미연이랑 무슨 짓을 벌이고 다닌 거예요?
저는 당황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습니다. 나 그냥 예뻐서 찍어준 거야. 무슨 문제라도 있어? 당신 동생이잖아. 미희는 제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실망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미희, 당신 요즘 김미연이하고 자주 만나는 거 알아요. 나한테는 야근한다고 거짓말하고 당신 혹시 김미연이하고 무슨 사이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당신 하나 믿고 살았는데 당신이 어떻게 내 동생이랑. 미희의 날카로운 질문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얼굴은 이미 붉어진 상태였죠. 미희는 제 침묵을 보고 모든 것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절규는 제 심장을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미희,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내 동생이랑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당신은 인간도 아니야. 미희의 절규에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제 죄책감은 한없이 커졌고 저는 미희에게 진심으로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미희는 이미 모든 것을 알아버렸고 저희 가정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통이 제게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미희는 그날 이후 저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저와 김미연의 관계를 알게 된 미희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밤낮으로 울었고 식음을 전폐하며 점점 말라갔습니다. 제가 미희에게 다가가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지만 그녀는 저를 외면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증오로 가득했습니다. 미희, 당신 얼굴도 보기 싫어요. 나가요.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더 이상 당신 같은 사람은 보고 싶지도 않아. 미희의 차가운 말에 저는 집 밖으로 쫓겨나야 했습니다. 저는 갈 곳을 잃고 한동안 방황했습니다. 김미연에게 연락해 도움을 청했지만 그녀도 미희 언니에게 미안하다며 저를 피했습니다. 그녀 역시 저처럼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죠. 저는 홀로 외로운 밤을 보내며 지난날의 제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제 욕망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된 제 처지가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마다 제 어리석음을 저주했습니다. 얼마 후 미희에게서 이혼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저는 미희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저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를 통해서만 소통할 수 있었죠. 결국 우리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제 삶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살던 집도 가족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회사에도 소문이 퍼져 직장 생활도 어려워졌습니다. 동료들의 싸늘한 시선과 수군거림은 저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은 채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는 늦게나마 저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혼 후 저는 살던 곳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고 힘들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며 손님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루하루 고된 노동으로 저를 채찍질하며 과거를 잊으려 애썼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제 식당은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생기고 저는 그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조금씩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에 갇혀 있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물론 미희와 김미연에 대한 미안함은 평생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미안함을 동력 삼아 더 나은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마치 겨울을 이겨낸 새싹처럼 저는 다시금 굳건히 뿌리 내리려 발버둥 쳤습니다. 어느 날 식당 문을 닫고 정리하던 중 문득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바로 김미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저를 찾아왔더군요.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색한 침묵 속에 마주 앉았습니다. 김미연은 조용히 제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미희 언니도 이제는 자신을 용서해 주었다는 소식도 전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 뭉쳐있던 응어리가 조금이나마 풀리는 듯 했습니다. 김미연 오빠, 미희 언니도 이제는 많이 괜찮아졌어요. 저도 언니한테 사과 많이 했고 언니도 이해해 주셨어요. 언니가 많이 힘들었을 텐데. 저는 김미연의 말을 듣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용서받을 자격도 없는 저에게 이렇게 따뜻한 말을 전해주는 김미연이 고마웠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미래를 이야기하며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김미연도 저처럼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며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마치 굽이진 강물이 바다로 향하듯 우리의 삶도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혼 후에도 저는 미희와 자녀들에게 꾸준히 연락하며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외면하던 아이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특히 아들 이준호는 저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이준호 아빠 괜찮아요. 이제라도 아빠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엄마도 이제 아빠를 이해하셨을 거예요. 아들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가족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제 삶은 여전히 굴곡진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저의 실수를 용서하고 다시금 제 곁으로 다가와 준 가족들, 그리고 저와 함께 아픔을 공유하고 위로를 전해준 김미연이 제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저는 지난날의 제 선택을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사랑하고 아끼며 살아가려 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하고 아파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수와 아픔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다시 일어서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인생의 굽이진 길을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는 멈추지 않고 흘러가야 합니다.